네, 계속해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재난안전원 김동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9시가 넘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현황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지난 17일 밤 경주 그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 그 체육관 건물 지붕이 붕괴되어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115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학생들은 500여 명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었으며 이 그런 일로 인해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있는 그 양남면과 경주시에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무려 그 75cm의 그 평균 45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설로 인해서 현재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졌으며 특히 17명이 중상, 88명이 경상을 입어서 105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 이 주변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많이 활용하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장소가 그런 오리엔테이션 내지는 체육시설로 돼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는 2009년 6월에 경주시에서 체육관 시설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러나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그 특별법상 그 안전관리 대상 기준 면적은 5,000평방미터 이상 규모에 미치지 못해서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마우나 리조트 붕괴, 이 낙후된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그 마우나 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사고는 그 최근 과도한 폭설량으로 인해서 추적하고 있지만은 그 적절량뿐만 아니라 강당의 구조적인 부실, 시공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는 리조트 주변에 그 위치한 그 자재나 구조로 건설된 비슷한 그런 구조물들은 붕괴되지 않았고 또 관계자에 따르면은 HPM이 이제 정품이 아니거나 또 부실 자재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의 보도에서는 이 강철 구조로 돼 있습니다만은 넓은 그 지붕에 비해서 중앙에 폴대라든가 기둥이 없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지붕에 제설을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인데 이제 사고 직후에 구조 작업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1,5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 리조트가 500m 산 그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상태였죠. 그래서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다고요. 그 길이 제설 작업이 안 돼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사고 발생 직후에 그 현장에서 리조트 책임자를 상대로 이렇게 그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그러한 1차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이제 붕괴된 건물에 그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왜 제설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씀했고요. 또한 리조트 시설뿐만 아니라 부산 외대는 그 신입생 환영 행사를 이렇게 운영에 따른 그런 책임도 또 따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폭설이든 또 부실한 건물이든 1차적인 책임은 건축물 관리 주체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기와 재난 관리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하이니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이니 법칙이라는 것은 대형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작은 사고가 29개 이상 발생되고 있고 또 그 작은 사고는 또 더 작은 징후들이 한 300개의 그 징후가 발생되어서 실제로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인 제공을 또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것을 잘 인식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하면은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징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언제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실 문터미에 세워두는 연기같이 조금 저희들한테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비를 해나가야 이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아무래도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본 이 사고를 계기로 이제 다중이용시설 또 다중밀집시설 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그런 재난안전 기반을 공고히 해서 예.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뭐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로, 좀 정리를 예. 해보면은 좀 인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구조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구조 작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구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네. 특히 이 붕괴 사고를 위해서 소방관이 무려 788명, 그리고 경찰이 500여 명, 그리고 시청 직원 80명, 또 군부대도 80명 이상 이렇게 총 출동해서 1,488명의 인원이, 그리고 장비는 또 99대 장비가 동원돼서 밤샘 구조 활동을 펼쳤는데요. 네. 안전행정부는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특히 또 신속한 현장 대응과 사고 수습을 위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동시에 가동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제로 구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학생들은 모두 대피를 한 것으로 구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구조 작업은 아직도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2차 붕괴에 대한 위험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운 리조트 체육관의 외벽 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요. 겨우 형태를 지탱하고 있고 2차 붕괴 우려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을 내려앉는 그런 우리 2차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예.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원인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사고의 원인과 또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설과 또 부실 건물이 원인이 된다면 차후에 이제 책임 소지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 1에 2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별표 2에 4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네. 긴급하게 실시하는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등급이 A등급인 경우는 건축물이 아주 우수하고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더라도 4년에 2회 이상, 또 그 외 시설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 점검과 6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등급과 C등급 그리고 D등급, E등급은 이 주기가 1년씩 단축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네.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 범위에서도 이 리조트 시설은 체육 시설로서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다중 이용 시설물로 또 분류해서 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이용객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진단 관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번 리조트의 경우에는 1000여 명을 수용했는데 규모가 작아서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관리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법률법 제도상에서 규모를 정해놓고 예. 그 규모를 이제 그 규모 내에서 이런 돼 있는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그런 잘 제도적으로 다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네. 이번에 점검하고 반영시켜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관리 감독도 더 엄격해져야 할 거고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좀 다시 짚어주시죠. 예, 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이 시설물은 이제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되고요. 또 건축법에서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에 발생된 마우나 리조트나 또 청소년 체육 수련 시설 등 이런 시설들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관계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서의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한 재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끝으로 이 폭설 시 또 해빙기 건물 점검 어떻게 하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해빙기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그 해빙기는 그 얼었던 땅과 또는 돌이 녹는 그런 현상을 젤리 현상이라 그럽니다. 예.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붕괴 사고와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기로 인해서 10명의 그 사상자를 낸 2009년도 2월 성남 판교 그 흙막이 붕괴 사고가 대표적인 경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부터 이렇게 도내 공사장, 옹벽, 그 절개지 등 총 27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소방재난본부에 준하는 정밀 점검들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빙기 시설 관리는 축대, 옹벽, 그 어린이 놀이시설, 예. 또 절개지 등 공사장 주변을 사전에 점검 또 보수하시고 또 특히 전선의 피복, 또 연결 부위, 절연, 또 헐거워진 콘센트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또 누전 접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해빙기 안전사고는 예방과 예찰 그리고 점검과 대비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점검과 또 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의 핫이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